준비하시고 또 올해에도 계획을 갖고 진행하실 계획인데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아마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전북 교육청에 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 담당하시는 한상균 장학사님 모시고 전북교육청의 사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학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청 장학사 한상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역량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떨리고요. 너무 떨더라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정의라는 철학을 나 지금 가지고 일로 나온 거 아나? 관계 중심 생활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관계복 숙려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 어,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우선 이제 이 전체적으로 관계복 숙려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준비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온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지 그 부분까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04년도에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이제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교육부에서 발표됐죠. 마음 아픈 사건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학교장 자체 해결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가 도입되고 2020년부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각종 미투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됨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제도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지금 국회에서 일부 이제 의원들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가해자 분리를 요구했고요. 그런 것들이 2021년에 들어서는 결국에는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 학생과 지금 가해 학생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응보적인 법률적으로만 학생들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정순신 건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또 발표되면서 더욱더 학교폭력법은 응보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3, 24년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학교폭력에 있는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치해서 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2023년 12월에 발표돼서 2024년 3월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됨에 따라서 물론 학교의 민원이 줄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까지 학교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서로 분리시켜 놓고 있고 서로 대화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조차도 사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를 할 때까지 그 관련된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경미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2024년, 2025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4월에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을 보고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 방향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에 아이들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생활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꽤 많은 부분이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수립을 했는데 때마침 교육부에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을 하겠다며 2025년 7월 정도에 지금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개 시도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각 시도의 특색에 맞춰서 뭐 초등학교 1학년에 3학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디 초등학교 전체를 한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관계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관계 조정이 급격하게 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지금 관계 조정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관계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위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급에서 생활교육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해서 80시간짜리 연수 700명을, 아니 400명을 지금 이번에 4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300명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 했고요. 교장교감 선생님 대상으로는 거의 관계조정 전문가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접 그 운영하고 있는 관계조정 지원단을 지금 100명까지 지금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협회하고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교육원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지금 그 대규모 연수 한 700명의 연수를 지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1일자로 관계복 숙려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서 정치학년으로 전면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24년 3월부터 이러한 숙려제 전면 도입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 등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회복적 정의 협회하고 연계해서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정책이 변화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지가 거의 지금 4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교폭력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바라는 부분은 관계 회복 부분이었고, 그래서 계속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그때그때 나타나는 굉장히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고위 관리자들에 의한 고위 공무원에 의한 잘못된 행동들에 의해서 계속 학교폭력 예방법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 3월 1일자에 도입되는 이 관계복 숙려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 아닌가. 지금 누구라도 바꾸자고 제가 5년 동안 모든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바꿨다면 이 관계회복 숙려제가 무엇인가 현장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현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로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회복 숙려제가 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안으로 접수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전담기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심의를 하기 이전에 심의를 유예해 놓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겠다. 그래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시행 시기를 지금 2026년 3월 1일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적용 대상은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라고 했고 각 교육청에서 지금 시범 운영 결과가 괜찮아서 다른 지역도 지금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도 이러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각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운영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복 숙려제를 전면 실시하는 곳도 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안 처리를 진행을 할 때 원래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개최하는 건 3주였는데 관계 조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4주까지 연장해 준다라는 좀 시간적 여유를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 조정을 최대 2주 이내, 사안 발생 2주 이내에 실시하고요. 그리고 심의 요청 시에는 이제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장 자체 종결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조정 보고서를 활용해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계 조정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는 실시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북교육청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복 숙려제가 있기 전에도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방교육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찾아간 학교폭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찾아간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도 필요했기 때문에 수준에 맞춰서 역할극을 만들어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학급에서 어쨌든지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따뜻한 학급 문화 조성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급에서 다인수 학급 아이들이 좀 친구들과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집중 투입되는 학교들인데요. 대규모 학교들만을 선정을 해서 학교폭력이 좀 많이 발생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몇 년간 지금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그 실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 건수를 보면 251건에서 175건으로 그 학교들이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심의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회복 중심 어울림 실천학교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공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조정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조정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중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조정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피해 측하고 행위 측 학생들을 서로 대화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지금 올해 지금 3월이 되면 100명이 위촉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관계 조정, 대화 모임이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학교, 교실 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피해 측하고 가해 측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회복적 서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갈등에 의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을 많이 바라보면 일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학급에서 긴급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근데 학교 폭력 발생 현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밑에 이제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 거의 12월 기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건수하고 심의 건수, 조치 건수, 학교 폭력 아닌 건수인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학교 폭력 아닌 건수입니다. 심의를 개최했는데 심의를 개최했는데 학교 폭력 아닌 건이 10건 중에 3건이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학교에서 사안 조사하는데 3주, 그 다음에 최대 심의 개최일까지 4주, 그러면 7주인데 지금 저희 이제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주, 그러니까 7주 이내에 심의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개최한 비율이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 단 한 건도 4주 이내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일 텐데요. 큰 도시일수록 지금 그게 큽니다.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건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아닌 건이 10건 중에 3건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7건 중에 거기는 7건 중에 거의 한 6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조치가 아닌 경미한 조치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이제 심의 개최한 건수 중에 10건 중에 단 한 건만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미한 조치를 지금 받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왜 발생을 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전담조사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돼서 학교 현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에서 그러면 전담조사관을 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 어디 이제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 폭력 아님으로 심의에 올라가는 그리고 경미한 건으로 심의에 올라가는 건수들이 계속 증가할 테고요. 그러면 이걸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관계회복 숙려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원칙을 유지하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관계회복 숙려제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관계회복 저희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관계회복 숙려제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게 하면서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생활교육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교사 연수 300명 이번에 저, 연수를 했고요. 관계조정 전문가는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은 외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못하시는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이제 학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꼭 이 연수를 받아야 될 부모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될 부모님들만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학부모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게 앞으로의 우리 큰 문제, 그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육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각 지역에서 좀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한 7개 권역 정도로 해서 회복적정의 협회하고 연계해가지고 7번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라든지 관계조정 전문가, 선생님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많은 연수를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80시간,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400명이 30시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구회를 한 45개 정도 지금 만드는 공문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조정이라든지 생활교육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연구회를 지금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선생님들은 지금 거의 한 300명 정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선생님들의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초에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그리고 학기 중에도 아이들이 갈등이 있을 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일상적인 갈등의 조정보다 우리가 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정식 조정을 한다고 치면 이 학교 계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즉시적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지금 연수 내용으로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벌써부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내년까지 또 내년에도 400명을 해서
지금 거의 한 700명 정도의 선생님을 집중 연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회복적 정의에 기반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정책 방향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 조정 전문가, 관계 조정 전문가로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훌륭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30시간짜리 연수였거든요. 그래서 30시간짜리 연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어렵다. 그래서 나한테는 조금 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조정 연구회를 만들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배우시면서 직접 학교에서 자체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슈퍼비전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연수를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원래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200명만 하려고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400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탈락시키고 200명을 합격시켰더니 그 200명 분들이 우리도 꼭 좀 받게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그 여름에 계획돼 있던 200명 연수를 또 겨울에 하게 됐는데요. 또 200명 추가 연수했더니 또 거의 한 270명 오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또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이제 내년에 또 그렇게 관리자 연수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관리자들이 거의 한 1,300명, 1,400명 정도 될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3분의 1 가까운 400명이 이 연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이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는 걸 공감하고 연수 끝나고 가셨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으시고 해봐라라고 격려하고 옆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지금 굉장히 기대가 지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외부 조정 전문가를 통해서 학교를 신속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 지금 예전에는 이제 관계 개선이라고 관계 개선 조정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관계 조정 전문가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지금 25년도에 최초에는 2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하반기 때 관계 중심 활성화 생활교육 계획 짠 다음에 30명 정도를 전부 다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턴 과정까지 거쳐서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는 조정에 이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인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 지금 현재 지금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추천 인원을 받아서 50명 정도 인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꾸준히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올해 여름 연수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100명, 올해 하반기에는 1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학교 현장을 바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 2024년에는 지금 81건, 2025년에는 151건을 했고 합의 종결률이 거의 84%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진행을 하면서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에, 좀 조정을 좀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갈등이라든지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정을 좀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좀 마련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안 접수 후에 최초 보고 시에 관계 조정 의사를 반드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그 의사를 포함해서 보고를 진행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관계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 자체라든지 조정 지원단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자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장 교감 선생님을 이제 슈퍼비전을 해드리겠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원단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인턴 조정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턴 조정자는 실제 이 조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회의부터 시작해서 예비 조정, 본 조정, 그리고 사후학교 방문까지 전부 다 이제 거의 함께 하면서 이 조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실제 우리 조정 지원단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굉장히 저희는 믿고 앞으로 더 이런 게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체 조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조정 사례를 제출했을 때 여름에 심화연수 대상자의 기본 선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것까지 심화연수까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 여름 연수까지 받게 되면 학교 현장에 언제든지 지원 가능한 그런 조정 인력풀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700건에 1년에 거의 한 2,700건 정도 지금 사안을 접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거는 거의 16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조정이 홍보가 잘 되고 부모님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왜 조정 안 해주냐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애들도 왜 조정 안 해주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관계복 숙려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이 우리 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연구회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배움을 연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회는 실제 자기네 스스로가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이런 교육 같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가장 또 여름에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여름철에 할 60시간짜리 심화 연수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 이번에 이제 전문가 자격을 이제 줄 예정인데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관련된 관계 조정 관련된 연수를 이번 겨울에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를 2개 정도 제출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지금 자격 인증제로 자격을 인증해드리고 그분들에 한해서만 여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 전문적인 조정 과정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계속 지원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가 되면 조정을 무조건 신청을 해서 그리고 학교에도 조정을 해서 지금 학교 현장이 좀 평화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월부터 해서 전면 도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효과가 좋을 때에는 계속 이거를 홍보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저희 교육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계복 숙려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지만 관계복 숙려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연수라든지 그리고 방향성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학교 현장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좀 심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 현장에서 뭔가 효과가 있을 때 본인들이 이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보여주고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학교 현장에서
일상 갈등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일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저한테 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길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관계회복 숙려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관계 조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교사로서 여기 되기 전에는 수업이 바뀌면 생활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수업이 생활교육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갈등을 관리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님들은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100명의 인력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내시면서 이제 그 필요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 내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같은 철학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점점 동화되고 계시고 그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우리 조정 지원단 여러분들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건수가 갑자기 이제 조정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비전문적인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 방향을 공유하지 않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이 조정을 대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조정위원들의 자질 그리고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했을 때 만약에 철학과 방향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갔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그 회복 관계복 숙려제가 퇴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왜 안 들어? 들었잖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그 관계복 숙려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지금 최근에 지금 교육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주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홍보가 회복적 정의라든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관리자에 따라서 그리고 의원들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의회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예산을 확보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엄청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을 일부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돼야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에다가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어떤 게 제도가 바뀌어도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생각을 이제 관계복 숙려제 때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학교에서 우선 저희가 이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분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리 예외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조정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의도된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그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에도 접근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또 괴롭힌다거나 이런 행동을 빼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에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관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담임 선생님이든 뭐 교장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조정을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것이 좀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관계조정위원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생활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정도까지인데 소장님 너무 짧게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뒷부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 네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이어서 우리 인천교육청의 그 학생 생활교육과 김욱 장학사님 모시고 인천 사례 나누고 나서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욱 장학사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김욱입니다. 어, 사실은 한상균 장학사님께서 말씀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랑도 조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직 생활을, 인천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전면적으로 하는 학교에, 어, 그 혁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생 자치 활동이나 아니면 학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학교 폭력도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에 기반해서 이제 생활 교육을 하고 아이들끼리의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수업 시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학교 자체적으로 좀 줄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갈등이 있을 때 하도록 했었었거든요. 어, 제가 교직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잘 풀리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요것들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좀 잘 안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응보적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그렇게 아이들 갈등 조정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계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새 기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입이 되지만, 아직도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갈등 조정,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전북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사례를 들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학교 현장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었다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그 반대로 사실은 학교 현장의 인식 개선도 같이 가지만, 요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한상균 전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폭력 관련된 법령과 시행령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은 점점 분절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 한 명의 책임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심의위원회가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내리고 그 후속 조치도 하고 그 피해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 학생 지원도 했었고 또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관계회복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계속 절차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교 폭력은 굉장히 분절화되고 전문성이 한 부분당 전문성들이 심화가 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아이들은 책임 교사를 먼저 만나게 될 겁니다. 담임 교사 이외에. 거기에 갈등 조정 전문가, 저희 인천에서는 관계회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갈등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 교사를 만나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만나고 피해 학생이라면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만나고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는 전담 조사관을 만나고 이것들이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만나고 또 그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봉사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장학사들도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분절됐습니다. 사안 담당 장학사, 예방 담당 장학사, 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 장학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절적이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통합 전문가들이 점점 부재화 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정책들 간에 연결이 잘 되지 않고 그 각 정책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 담벼락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한상윤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는 사안조사를 하게 될 때 사실관계에 중점을 둔 질문들을 던집니다. 너는 몇 대 맞았어? 그런데 다른 아이는 몇 대 때렸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사실관계에 초점을 둔 질문들은 아이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망쳐버리고, 사실은 이게, 형사 사건도 어쨌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방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초점을 둔 내가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어떤 조치를 받고 처벌을 받고 또 요것들이 이번에는 이제 대학 입학과 관련된 기조도 바뀌게 돼서 내가 요것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이런 것들도 진학도 이룰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진실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갈등 조정 전문가는 사실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영향들을 줬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도가 점점점 응보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갑작스럽게 관계회복 숙려제라는 것들을 교육부에서 마련한 상황입니다. 인천은 학생 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폭력 아님 처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천 사례들을 보게 됐을 때 단순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50% 이상의 학교폭력 안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수의 50% 이상의 학교폭력 안임 처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인천도 교육부의 응보적인 그 학교폭력 정책에 맞춰서 그간 계속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지 않고 이것들을 전면화해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학교 현장도 안전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다. 그것들이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계속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보호자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는 점점 증가했고요. 이것들을 사실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자체 해결,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자체 해결과 심의 개최 건수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체 해결 건수들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해결 건수들은 지금 점점 줄어서 그리고 심의 개최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2024년, 2025년에 점점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지금은 자체 해결 건수와 심의 개최 건수가 거의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들이 도리어 학교 폭력을 사법화 시켰고요. 교육 현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사법화된 형태입니다. 유튜브에 피해 학생이라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고 치자마자 변호사님들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라는 썸네일을 가진 영상들이 전면에 도배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지금 학교 현장은 굉장히 사법화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절차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요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절차들이 더욱 강조되고 교원들은 점점 효능감을 잃고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갈등 조정과 관련돼서 권유를 하는 것들이 또 반대로 보면 학교 폭력의 은폐 축소로 볼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보통 학교에서의 업무 담당자는 책임교사입니다. 책임교사는 사안 처리를 주로 하게 되는 교사인데요. 그들이 갈등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것들을 학교폭력을 잘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들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학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권유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이것들을 권유했다가 그렇게 이제 학부모의 심각한 민원들에 시달리게 되면 요것들을 그 누구도 도와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그것들을 홀로 온전히 견뎌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시스템의 부재와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교원들이 또 이렇게 더 이상 권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들어온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향후에 뭐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학교폭력 예방법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관계회복이라고 치면 이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 제3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3항과 4항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굉장히 잘못 만들어져 있는 법률입니다. 저희가 인천에 어쨌건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해 봤는데, 그러면서 이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받은 것들도 있는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조금 맞지 않게 이 조항에 들어간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선 이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을 때만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권유할 수 없다라는 조항처럼 읽혀지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이외에 관계회복과 관련된 것들은 그 어디 법령과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냐면, 법 제11조 2항에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법 제11조의 2는 학교폭력 조사 상담 등입니다. 이 법률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관련된 모든 지원단을 아우르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그렇고요.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도 그렇고요. 법률지원단도 그렇고요. 인천에서 운영하는 갈등조정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에는, 죄송합니다. 제1항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 호의 조사상담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및 가해 학생 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구역 학교폭력 서클 단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업소 출입 검사,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여기에도 사실은 관계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인천에서는 가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이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된 부분에 관계회복 관련된 부분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넣으려고 준비 중인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 기반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갈등 조정 프로그램과 사안 처리는 이원화되어져 있습니다. 사안 처리는 사안 처리대로 절차에 맞춰서 쭉 이어져 가고 있지만,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그 어디에 사안 처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사안 처리가 이어지는 과정 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게 되면 그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안 처리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했던 고민들은, 갈등 조정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보통은 사전 모임, 본 모임, 사후 모임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인천에서는 그동안 갈등 조정 전문가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했었고,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교에 갈등 조정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북 사례에서는 전체 사안에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 정도가 갈등 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다면, 인천에서는 작년에 전체 사안의 1점 몇 %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관계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별로 관심도 없고 했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제도화를 해서 이것들이 사안 처리 과정 내에 들어가야 요것들이 문제가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갈등 조정의 단계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는,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사전 모임, 본 모임, 사후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관행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동의를 해야 사전 모임을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동의를 해야 갈등 조정 프로그램 그 세트를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던 부분에서 조금 넘어가서 관점을 바꿔 보니까 사전 모임은 서로 만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보호자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라는 의문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럼 사전 모임을 사안조사 과정에다가 절차에다가 넣을 수는 없을까? 사전 모임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모임은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희는 인천과 함께 해주는 전문 단체들이 네 곳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요. 제가 요걸 좀 PPT를 조금 이쁘게 만들고자 이제 AI의 힘을 좀 빌렸는데 AI가 조금 잘못된 게 이렇게 작성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네 개의 기관과 함께 이 기존의 인천의 갈등조정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단체들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 대표님들과 만나서 제 고민들을 나누고 인천은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인천의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천의 모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기존의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합니다. 접수함과 동시에 필수로 해야 되는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필수로 해야 되는 조치 첫 번째가 분리조치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원하거나 분리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분리조치를 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조치를 주말 포함해서 7일 동안 최대 7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분리조치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 긴급선도 조치로 해서 2호 조치를 반드시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리게 되면 이것들을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경찰에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연계된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이것들을 통보해주고 같이 사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접수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학교에서 사안 조사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체 사안 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전담조사관을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을 학교에 보내게 되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안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요 사안조사 보고서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이것들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들을 판단하고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 아님 조치가 나오는 거고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했을 때에 대한 지원과 또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했을 때의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는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도와주게 되고요. 그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히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이 사안 처리 절차 내에
관계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초기에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고, 요 사안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안전 조치, 뭐 이호 조치와 분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교육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마음보험 단계라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디딤돌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운영합니다. 디딤돌 프로그램,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갈등 조정 사전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요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원칙화해서 운영을 작년에 저희는 11월 1일자로 해서 요것들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원칙이라고 하지만 권유 수준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그렇더라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요것들을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제 디딤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프로그램을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디딤돌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디딤돌 프로그램은 사전 모임이기도 하지만 인천에서는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형태가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냐면 디딤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갈등 조정과 관련된 사전 모임은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사전 모임에 투입이 전문가님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갈등 조정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고 옵니다. 근데 인천에서 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은 갈등 조정 프로그램 사전 모임에 동의하지 않고 나서 처음에 이제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에 이제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도 드려야 됩니다. 또한 저희가 조금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그 통합 전문가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관과 전문가가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처음에 이제 책임교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책임교사, 학교의 책임교사 선생님들도 전담조사관을 부르기 전 과정과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쓴 상태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보내야 되는지밖에 모르고 또 그 누구도 내가 학교 폭력에 당한 피해와 영향과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떤 거 잘못했어? 뭐 했어? 몇 대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피해 학생과 만나지 마.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는 부분들만 있지 그 누구도 가해 학생의 이야기나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나무 숲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충분히 공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전 모임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요. 디딤돌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관련 보호자들과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동의를 하게 되면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갈등 조정 전문가가 나가서 디딤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갈등 조정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하게 됐을 땐 사실 갈등 조정 프로그램이 제가 여기 이제 수련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계시지만 기존의 학교 폭력 프로세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줍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로 제가 굉장히 많이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피해 학생 보호자 측에서 우리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해 학생 측에서 재발 방지 약속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본 모임에서 우리는 그들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 자발적 책임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요것들이 재발 방지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걸 원하시면 학교폭력 절차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안내를 듣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심의위원회에 갈 부분은 아니라서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마치고 나서 자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체 해결을 하게 됐을 때 자체 해결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보호자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자체 해결을 했고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끝났는데 가해 학생이 동일한 행동들을 계속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누구도 그 학생들의 성장이나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 모임과 사후 모임을 하고요. 본 모임에서 통한 약속들을 사후 모임에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지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을 진행한 건들은 거의 대부분 인천에서는 자체 해결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따가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통계들은 제가 공개하기는 좀 뭐해서 회복적 정의 협회에서 인천에서 했던 갈등 조정 건수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가는 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인천에서는 이러한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 처리 모델을 운영하면서 그 대상이 초등학교의 전체 학년입니다. 아이들끼리는 화해가 다 되었고 친하게 놀고 있지만 그 마지막 결정을 보호자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인천에서 한 갈등 조정가가 갈등 조정 사후 모임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안 처리나 갈등 조정을 하게 될 때 그 시스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 의견에다가 그런 얘기들을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했고 처음에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가기 전까지 디딤돌 프로그램 처음을 하게 될 때까지 아이들은 서로 만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데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래서 본 모임을 가졌다. 결국에 아이들은 자신이 서로에게 한 잘못들에 있어서 인정하고 진심 어리게 사과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같이 놀기 싫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는 함께 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 사실 디딤돌 프로그램 전에 보호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권했으나 보호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할 수 없이 디딤돌 프로그램과 본 모임을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다. 지금 위험한 행동들에 있어서 서로 뉘우치고 아이들이 약속까지 정하고 이 약속을 잘 이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호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의견들을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국에는 심의위원회에 가더라고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갈등 조정, 초등학생에 대한 갈등 조정은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아이들끼리의 관계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 갈등 조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보통은 인천에서 있는 조정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보호자끼리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호자끼리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하시는데 한 번은 한 보호자가 이제 조정가 분들이 봤을 땐 이 양측 조정가들을 이 보호자들을 갈등 조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들이 보이는데 갈등 조정을 이제 보호자들을 하려고 하니까 한 보호자가 내가 일정이 있다. 빨리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보호자들을 미처 조정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끼리는 다 관계 회복이 됐고요. 결국엔 사실은 갈등 조정에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 그 건도 심의위원회에 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의 관계 회복이 됐을 때, 보호자들끼리 관계 조정을 했을 때, 현장의 전문가 분들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보호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초등학교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의 핵심도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 인천을 넘어서서 전국의 관계회복 숙려제의 핵심이 거기에 달려 있고 열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갈등 조정에 참여하게 됐을 때 사안조사 보고서를 갈등 조정 전문가가 작성하게 합니다. 참여하지 않았을 땐 전담조사관이나 자체적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갈등 조정이 갈등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갈등 조정 시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사안 처리는 학교 폭력이 접수돼서 14일 이내에 또 별다른 사정이 있으면 7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총 21일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든지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들을 처리 기한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는 사실은 디딤돌 프로그램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고요. 이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3월 1일자부터는 총 기존의 4개 기관이었던 부분들을 8개 기관까지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도 초등학교 사안에만 이제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갈등 조정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학교급에서 중학교가 사실은 가장 사안이 많습니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수를 확보할 거고, 그리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요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딤돌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최대한 빨리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딤돌 프로그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호자와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 접수만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올해 조금 더 확대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권역의 전문 위탁기관들이 사안들을 전담하게 되고 사안 접수 후에 48시간 이내에 전문가가 투입되는 구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디딤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권장이었지만 26년에는 모든 학교, 초등학교 사안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면서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초등학교에서 그런 관계 회복의 경험들을 가진 아이들이 분명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중학교에서도 이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 절차로 가는 것들보다 조금 더 초등학교의 경험들을 살려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고, 학교가 사실 그것들을 안내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의 경험을 살려서 관계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 인천에서 4개 기관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빼고요. 회복적 정의 협회에서 운영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11월, 12월 운영했던 데이터고요. 디딤돌 프로그램에 그 갈등 조정 프로그램에 동의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회복적 정의협회에서 나가서 갈등 조정 프로그램까지 동의를 받고 연결한 비율은 67.69%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이렇게 갈등 조정까지 다 하게 되고 본모임 그리고 본모임에서 끝난 데들이 있고요. 본모임, 사후모임까지 다 진행을 한 건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본모임까지 간 건수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심의위원회 갔냐, 자체 해결이 됐냐라고 했을 때 자체 해결이 된 비율이 88.63%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0건을 나가게 됐고 그 중에 67.69%니까 67건 정도가 갈등 조정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고 그 67건 중에 88%니까 거의 90%죠. 그럼 60건 이상이 자체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 되니 이 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해결이 된 건들도 있을 테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갈등 조정은 사실은 저희 인천에서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인제 교육청에 있는 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각 교육청에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시도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부서에서도 저한테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하고 싶다. 인천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전면화돼서 사법적인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서 정말 회복적 문화와 회복적 역량을 갖춘 학교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장 박사님도 그 본질적인 어떤 문제, 또 이것이 접근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신청하시면서도 질문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또 전북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7개 권역으로 교육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김욱자 박사님도 이 부모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혹시 그 교육청에서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먼저 한상균 장학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학부모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시기는 것이 저희가 낮에도 연수를 해봤고, 밤에도 해봤는데 인원수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점이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 설명회 때 그나마 부모님들이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오신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설명회 때 저희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교육 그 관계복 숙려제, 관계 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PPT를 제작을 했고요. 그런 PPT를 그 시나리오하고 함께 교장 선생님들께 제공해서 학교에서 일단 학부모 교육을 먼저 우선 학교에다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알림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 사안 처리하고 관계 조정 관련된 포스터를 울산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제 시각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어가지고 그 부분들 전부 다 좀 만들어서 리플릿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내고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이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은 어떨까요, 김국장 박사님? 인천은 사실은 관계복과 관련해서 따로 어떤 파트를 만들어서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는 계획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제5차 계획을 보면 학부모 직장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학부모 직장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을 조금 하고 있는, 제가 담당자는 아니고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회복과 관련된 부분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학부모 직장 교육이라는 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제5차 대책에서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는 좀 고민 중입니다. 직장과 연계해서 그 직장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북에서도 직장인 교육 관련된 그 내용들로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뭐 지자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연계해가지고 직장인 교육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그 직장인 교육의 의무 교육으로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학부모 교육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받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 횟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지역 도청하고도 계속 연락해보고 해서 도청에서라도 신청할 줄 알았더니 도청에서조차도 신청 안 하는 지금 뭐 거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직장인 교육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저희는 그런 입장이 그런 실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도가 잘 만들어져도 최종적으로 동의가 돼야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선택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이 관계회복 숙려제가 모든 학교에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 관계복 숙려제가 지금 원래는 올해 2026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작년 7월 정도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교육청에서 사전에 그럼 우리는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해서 학년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몇 개 교육청에서 지금 그거를 시범 운영을 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2026년 3월 1일자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3월 1일자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되 연내에 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범 운영하면 된다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범 운영한 교육청에서
지금 이거를 전체 학년으로 넓힐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좀 줘라. 지침으로라도 있어야 우리가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그 관계복 숙려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1월 30일에 지금 그 관련된 관계복 숙려제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고 그 안에 보면 전체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전체 학년으로 전부 다 이 확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그 관계복 숙려제를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자기 여건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먼저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최초에 지금 그 학기 초에 뭔가 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좀 나와주면 다른 지역도 좀 용기 내서 전체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러면 관계복 숙려제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학년 적용은 뭐 각자 하더라도. 지금 시행하라고 올 해안에 시행을 예. 연내에 시범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돼 있는데 아까 김욱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만 법률에다가 그 근거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복 숙려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재작년부터 해서 이 관계복 프로그램을 법률에 넣기 의무화해서 넣기 위해서 계속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리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어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교육부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고자 하니, 이제 피해 기관이라든지, 뭐 피해를 받은 피해자, 뭐 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무조건 만나게 하는 건 더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걸 좀 곤란한 난색을 좀 표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뭔가 이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네, 인천은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다 여기에 들어오신 전문가님들께서 인천에 아까 제가 소개한 사례가 어, 관계회복 숙려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우선 처음에 이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안이 일어났을 때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먼저 받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데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청에 담당자들을 좀 정해서 이 관계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으로 보호자들이랑 조금 연락을 해라. 그리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사안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보해 주겠다. 이게 관계회복 숙려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는 전체 학력 적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거의 유사하게 적용해서 그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지금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상선님. 감사합니다. 아유, 전북이 거의 뭐 제일 학교폭력 열심히 해주시는 시도인데 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힘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디딤돌 프로그램 화이팅입니다. 네. 네. 사실 사안 조사하고 조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전담 조사관 분들이 하시는 사안 조사와 그 조정이 하게 되는 사전 모임하고 좀 다른데 그 조사관 하시는 분들이 조정 같이 하시면서 이 사전 모임을 운영하는 예들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른 문제나 어려움은 없나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전담 조사관이 조정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전담 조사관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정 지원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전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사를 배우는 거는 좀 빨리 배울 수 있겠다. 그런데 조사를 하시던 분이 조정을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려면 거의 저희는 한 명을, 조정위원 한 명을 성장시키는데 거의 1년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담 조사관이 지금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조정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조정에 섣부르게 접근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조정이 될 수 있겠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사과해. 이런 폭력적인 조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조정이라는 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고 아이들이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사과, 이게 잘못한 인정, 사과,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이 조정 지원을 확대해서 계속 이 인력풀을 확대하고 나가고 있는 게, 꾸준히 해서 그분들이 조사까지 나중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회복적으로 뭔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규모 연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김욱자 박사님은 좀 어떠세요? 우선 조사관과 갈등 조정 전문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의 역할을 혼재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 관계 성찰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질 것이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심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두 가지 역할은 혼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사전 모임으로 조정자가 그 사전 모임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갈등 조정을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거나 학교의 전담 기구가 사안 조사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질문 좀 몇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인수 선생님이 전담 조사관을 갈등 조정 전문가 자격이 있는 분으로 전면 전환하여 사안 조사와 갈등 조정 사전 모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조사관과 조정자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른 부분에서 오는 좀 어려움들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선생님이 학교 폭력이 갈등 조정을 통해 무난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실제로 학교 학폭 심의로 가는 경우에 실제로 조치를 받으면 조치 및 부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적절하게 그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그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네, 아, 부과되는 특별교육이 부모님들한테 네, 발생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네,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아, 좀 네네. 그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부모 특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요가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님들도 이 특별교육 수요는 많은데 이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담에 그친다거나
영역별로 이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꼼꼼히 봤더니 거의 대부분 상담을 위주로 한 그런 특별 교육, 어떤 거 학교 폭력 어떻게 이제 이 아이를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만 진행되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학교 폭력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맞춤형으로 특별 교육을 하는 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강태현 선생님이 대구는 2026학년도 1, 2학년 대상으로 사전 신청한 선도학교 50개 정도의 학교에만 이 관계회복 숙려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아마 시도별로 어떻게 시작하여 확대 적용되는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폭 예방 차원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그 갈등 그 조정을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모임, 예, 갈등 조정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희숙 선생님이 여러 가지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유구미 선생님이 모든 사안들마다 결이 다릅니다.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은실 선생님이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은 경기형 관계회복 겸임조사관 제도, 조사관과 관계회복 자격자 도입으로 초중고 전체 경미한 사안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관계회복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경기도는 겸임조사관 제도라는 걸 뒀나 봐요. 관계회복 겸임조사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남태희 선생님이 인천의 디딤돌 관계 숙려 제도에서 사전 대화 모임 이후에 본 모임으로 가지 않아 학폭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쌓이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사전 모임 할 때 이야기하고 근데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 해서 다시 사안 조사를 받고 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피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음,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어, 저희 인천에서 활동해 주시는 전문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음, 이런 저희 고민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실 수 있는 건,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주시는 분들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 프로세스 중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관계회복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응보적 정의에 의한, 어, 심의위원회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 사실 이게 어떤 게 하나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 정말 심의위원회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처벌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관계 회복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꼭 처벌을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전문가님들과 각 기관의 대표님들께 좀 배운 건데, 갈등 조정을 아예 할 수 없는 사안들도 분명히 현장에는 있습니다. 서로 아예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도 또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같은 학교 폭력 사안이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진행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겐 사안이 터진 것들을 보고, 아, 이 정도 사안이면 갈등 조정이 맞겠네. 이 정도 사안이면 전담조사관이 나가야지. 요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딤돌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들의 게 안 좋은 것들, 권리를 침해하려고 디딤돌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절차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고, 뭐, 그 학교폭력 프로세스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것들에 있어서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관계 회복할래, 나는 심의위원회 갈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해서 피로도가 쌓일지언정 가는 부분이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전북에서는 올해 도입을 할 때 이 관계 조정을 지금 본 모임에서 끝나든 사전 모임에서 끝나든 그 조정 결과 보고서를 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나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도록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좀 추가 조사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만 일부분 보강만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아이들의 피로도가 엄청 누적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되면 몇 시간 했어야 될 것을 실제로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그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보고서에서 확인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절차 자체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심의를 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조사에 좀 버금갈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모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심의위원까지 가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공유하고 예.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질문도 반복되지 않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예, 고려할 수 있겠네요. 그 황필규 선생님이 학폭 심의에서 학폭 아님으로 판정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지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그걸 뭐 받아들이지 않아서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니라고 판단한 걸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저 절차에 맞춰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결론이 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면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될까? 이거는 우리가 다 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네. 음. 근데 그걸로 네, 소송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저희 근데 한국 같은 것에서. 음, 그 이상희 선생님은 조사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견 주시기로는 그 결국 갈등 조정을 위한 질문이 조사관과 조정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신다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과정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보다는 관점과 태도가 더 좀 중요하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은영 선생님이 그 사전 만남에서 상황과 영향을 파악하다 보면 사실 파악도 되면서 공감을 통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전담관이 먼저 당사자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다 보면 이미 대화하기 위한 열린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요. 조정 훈련이 된 인사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게 어떨지요? 이건 아까 한상균 양학사님이 조사관이 조정을 하긴 좀 어렵더라도 조정자가 조사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적정의협회에서 조정 자격증을 받은 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학교 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진행 중인 관계 조정, 학폭 관련 절차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이거는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일단 답안이, 네. 먼저 말씀하세요, 장사님. 어떤 답안이라기보다는, 음, 어, 사실은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그리고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그 반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또 아이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외부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전문성들을 갖추고 계시지만 이 아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은 사실 단순히 시도교육청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교육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도들에서 하고 있는 책임교사 수업 실수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임교사의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과 다르게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수업 실수 경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학교에서 이제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돌아갈 수 있고 또 저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많이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 김국장 박사님도.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번에 300명의 연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당연하게 학급 안에서 일상 갈등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선생님 스스로가 성장하게 되고 학급은 평화로워지고 그러면서 그 학교 전체가 평화로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는 저희가 연수를 하고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내가 여기 가서 어떤 거를 나중에 딴 데 가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야겠다가 아니라 자기 학급에서 생활교육과 일상적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들은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방향은 책임교사가 사안 조사를 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데 전문가가 아니라 관계회복 관계회복 그 조정 전문가들이 그 책임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조정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전부 다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실제 저는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욱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경감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학교 안에 1인 1학교 조정 1학교 1인 1 조정 전문가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과 뭐 의견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학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도 하셨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계신데,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들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두 분 장학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한상균 장학사님 말씀해 주시죠. 너무 길게 오래 걸렸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지금 4년 반째 이 학폭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혁신학교에서만 10년을 근무하다가 전문직으로 왔는데 갑자기 저를 학교 폭력으로 보내서 지금 4년 반째 하고 있는데 왜 4년 반째 이동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남아있는 게 사안 처리밖에 없더라고요. 2021년에 왔는데 사안 처리만 남아있어요. 학교 현장에. 사안 처리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 현장은 굉장히 응보적으로 변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들었던 예방사업 하나하나가 학교 현장에서 좀 좋은 반응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거침없이 좀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사안 처리 담당 장학사예요. 사안 처리 담당 장학사고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는 따로 있는데, 작년 5월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잡았는데, 이거는 제 원래 주무보다도 많은 업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좀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 다만 이 학교 현장이 이렇게 제가 조금 힘듦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지원받고 도움받아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자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어, 사실 저는, 음, 조금, 이게 기존의 사안 처리는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바꿨을 때에 대한, 사실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1순위에 놓이는 거라서, 음,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사안 처리 절차를 뭐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를 떠나서, 요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 기관이랑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또 기관들에서 여기 윤구식 소장님도 계시지만 또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요것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들도 점검해야 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프로세스 하나가 더 늘어난 거라서 또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건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야 했고 시스템화 시켜야 했고 사실은 시스템화 아까 누가 의견도 주셨는데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사실 기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게끔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것들을 시스템화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만 강조된 게 아닌, 기관들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그래도,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전북과 인천의 사례들을 나눠주신 우리 한상균 장학사님과 김욱 장학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감사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될 때 전담 조사관보다 전담 조정관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의 노력으로 또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런데 그 성패는 이걸 조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제도를 회복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채팅창으로 또 신청하시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달이요, 선생님. 3월인데 3월 알자가요. 100회입니다. 오늘이 99회였고요. 그래서 100회 특집에 누구를 모시려고 하냐면 선생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워드 제어 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한국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예,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3월 RJ 아카데미 100회는 하워드 제어 교수님을 줌으로 뵐 수